유통업계 콜라보레이션 열풍이 뜨겁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콘텐츠를 끌어와 상품에 접목시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시기입니다. 국내 IPTV 업계가 치열한 콘텐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첨단 기술을 가미할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KT 등 ICT 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국내 상용차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대차의 스타렉스가 독주하던 국내 승합 밴 시장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협업을 의미하는 콜라보레이션, 서로 다른 분야더라도 일시적으로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메로나 아이스크림이 신발로 재탄생하거나 짱구가 만화 속에서 입던 잠옷을 매장에서 직접 사입을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엔 옷이나 신발이 망가져서 새 상품을 사는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그때만 살 수 있는 특별한 상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유통업계의 뜨거운 콜라보레이션 열전을 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엘모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가량 매장 곳곳에 엘모가 깜짝 출연하자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SPC그룹은 할로윈을 맞아 세서미 스트리트와 콜라보해 한 달간 매장을 알록달록한 캐릭터로 꾸미고 쿠키몬스터 도넛부터 캐릭터 상품, 포토부스까지 개성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서미 스트리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실용적인 펀볼 세트와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1년 중에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고객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SNS에 올려주셔서 많은 최근 식음료 업계뿐 아니라 패션 업계와 호텔까지 유통업 전역에 걸쳐 콜라보레이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일러문, 짱구와 같은 캐릭터 콜라보부터 값싸고 질 좋은 품질이라는 김혜자 씨의 이미지 자체를 콜라보하기도 합니다. 더 플라자 호텔은 세계적인 작가 알랭드 보통이 세운 인생학교와 연계한 인생 여행 클래스를 오는 20일부터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콜라보 마케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 훌륭한 미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상품 매출이 10%에서 15% 수준이고요. 핵심이 되는 매출은 베이직 아이템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라보레이션과 베이직 상품군 균형감 있게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휠라코리아 등 오래된 스포츠웨어 브랜드도 메로나 운동화 등 콜라보 상품이 큰 인기를 끌며 순식간에 젊은 브랜드로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전략이 유통업계 전반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IPT 업계의 콘텐츠 경쟁이 치열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확보는 물론이고 최근엔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앞에 서면 얼굴을 인식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얼굴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TV 속 캐릭터가 움직이고 입을 벌리면 공룡 캐릭터가 불길을 내뿜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퀴즈 콘텐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질문에 뽀로로가 대답하고 동화 속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 IPTV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아이 그리고 부모와 또 뽀로로의 Y 웨어쇼 같이 부족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퀴즈 콘텐츠뿐만 아니라 최근 IPTV 업계에서는 영화부터 예능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경쟁이 치열합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공격적으로 국내 진출에 나서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도 콘텐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579억 원을 투자한 영화 옥자를 선보이면서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부터 예능 범인은 바로 너까지 국내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내 기업들도 퀴즈 콘텐츠부터 AR,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자체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30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는 OTT, 즉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시장을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은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죠. 금융위원회가 오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ICT 회사도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카카오나 KT와 같은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이 기존 4%에서 34%로 확대됐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은 인터넷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ICT 회사의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허용하는 예외를 뒀습니다. ICT 회사인 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근거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KT는 K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주주는 우리은행이었고 KT는 은산분리 제약에 가로막혀 의결권 4%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해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ICT 노하우를 금융에 녹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인터넷은행 입장에서 ICT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 확충 문제가 컸고 대출 중단 사태도 반복됐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오늘 르노 삼성 자동차가 르노 마스터 출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상용차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국내 승합 밴 시장은 현대차 스타렉스가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르노 마스터가 추가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어떤 점이 강점인지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스카 모양의 승합차에서 바이크가 내립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국내 처음 내놓은 상용차 르노 마스터. 앞좌석에 3명이 탈 수 있고 뒷칸엔 바이크 2대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넉넉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발휘되고 있는 승합밴은 국내 업체 중 현대차 스타렉스가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스타렉스는 1월에서 8월 3만 1,330대가 팔렸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판매량을 유지하며 수요가 꾸준합니다. 르노 삼성은 스타렉스에 도전장을 내밀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물만 싣고 움직이는 상용차가 아니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중소도매업체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스터 S는 배기량 2299cc, 최고 출력 145마력, 최대 토크 36.7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 2.5 디젤 밴은 2497cc에 최고 출력 175마력, 최대 토크 46의 힘을 낼 수 있어 마스터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보면 마스터 S가 우위에 있습니다. 마스터 S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8km, 스타렉스는 9.3km입니다. 가격은 마스터 S 2,900만원, 스타렉스 2,195만원으로 스타렉스가 더 저렴합니다. 차 크기를 보면 마스터 S는 전장 5,050, 전폭 2,020, 전고 2,305mm이고 스타렉스는 전장 5,150, 전폭 1,920, 전고 1,935mm입니다. 크기는 비슷하지만 마스터 S 차체가 더 높아 물건을 높게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회장 겸직이 유력하게 점쳐온 터라 이번 발언이 회장과 행장 분리 선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때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 좋을지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우리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수의 주주가 지분을 모아 하나의 그룹으로서 최대 주주 역할을 하는 과점 주주 형태로 민영화가 됐지만 단일 주주 중 최대 주주는 여전히 지분 18.4%의 정부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구체적인 방향은 알리지 않았지만 지주 전환 과정에서 주주로서의 역할도 하겠다고 암시한 셈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아직 증권 계열사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라인업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주 탄생 초기에는 회장과 행장이 겸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주 회장직과 은행장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 겸임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인물보다는 손태승 행장의 회장 겸임이 유력합니다. 우리은행 노조도 손 행장에게 지주 전환 후 회장직 겸임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노조의 요청은 지주사 전환 후 신설될 회장 자리에 외부 낙하산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생각은 있다면서도 속내를 감춘 최 위원장의 발언은 반대로 겸임보다 분리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겸직은 지주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장을 따로 뽑는다면 거론되는 인물은 오갑수 글로벌 금융학회장과 신상훈 우리은행 사회이사, 선한규 예금보험 감사, 김종훈 전 우리은행 부행장 등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 시 회장 선임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CD금리나 코픽스 등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금융거래 지표는 그동안 지표 산출 기관이 자율적으로 산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지표 산출 기관이 이 지표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들 지표를 관리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2년 바클레이즈와 UBS 등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런던 은행 간 금리인 리보를 조작한 리보 조작 사건. 그 사건을 이후로 유럽연합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하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도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에서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거래 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는 앞으로 CD금리나 코픽스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지표를 금융거래 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습니다.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를 산출하는 금융투자협회 등은 산출 관련 업무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합니다. 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징금과 벌칙, 손해배상 책임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요 지표로 지정된 지표들은 산출기관이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산출기관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주요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를 대체할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무차익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97%는 외국계였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넣는 것으로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낮고 외국계 회사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총 71곳이며 이 중 97%에 달하는 69곳이 외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인데 지난 4월 있었던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을 먼저 빌린 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특정 종목의 시세 조작에 악용될 수 있고 결제일에 주식을 채워놓지 못해 결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중개할 때 주문을 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은 이 확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결제일에만 구멍이 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있었던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의 60억 원 규모 결제 미이행 사태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고 외국계 회사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제재를 받은 71곳 중 45곳은 주의만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뿐입니다. 이마저도 현행법상 과태료 최고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고 최근 가장 높게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6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26곳 중 7곳은 아예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내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깎아줍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생긴 겁니다. 또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1주택자의 실내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환경부와 서울시,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석구 대표이사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길거리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일회용컵 재활용을 위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요 상권에 50여 개의 수거함을 제작하고 향후 보수하기 위해 쓸 기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우리 환경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부터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과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고객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친환경 행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빨대 도입 등 친환경 경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응용자석 기술 전문 기업 노바텍이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무선 충전과 자가발전 제품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매출을 더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11월 2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노바텍은 2007년 설립한 기업으로 차폐자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이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폐자석이란 자력을 일정 공간에 가두거나 증폭하는 것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본체 등 각종 IT 기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바텍의 지난해 매출액은 212억 원, 영업이익은 55억 원이며 2015년 이후 3년간 연평균 40%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바텍은 코스닥 상장 후 베트남 생산시설 마련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차폐자석을 활용한 무선 충전 기술 제품과 자가발전 제품을 개발해 사업 분야를 넓히고 매출을 높일 방침입니다. 노바텍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12,500원에서 16,500원이며 오는 23일과 24일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서울의 전세 재계약 비용이 평균 4,004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예년에 비해서는 전세 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6.5%보다 높지만 2009년 1분기 이후 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CNN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실종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신문 도중 실수로 숨졌다고 인정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발언과 기사로 잘 알려진 언론인 카슈끄지는 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한 뒤 실종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한 뒤 이동을 하다 고속탈출 유도로에서 우측 뒷바퀴 타이어 하나가 파손된 겁니다. 제주항공 측은 이미 활주로를 빠져나간 뒤 펑크가 난 것이며 승객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에 종일 뿌연 하늘을 보였었는데요. 차츰 농도가 낮아지곤 있지만 여전히 충북과 남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호흡기 관리에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밤부터 강원 영동 지역으론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그 밖에 동해안과 충북, 영남 내륙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오늘부터 모레 사이 30에서 80mm, 경상 동해안은 내일부터 모레 사이 20에서 5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서는 내일부터 모레 사이, 충북과 경상 내륙은 모레부터 5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역은 내일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공기도 다시 청정해지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오전 중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어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20도 아래로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4도, 강릉 1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남쪽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19도, 대구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